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이랑 이제 만나 뵐 수가 없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 1학년을 이제 마치고 이제 2학년을 올라와서 이제 하는 수업인데, 여러분들이랑 지난 겨울 방학 때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했던 게 좀 기억이 나네요. 그때, 어, 1학기 때 수업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맛보기 정도로 해서 한번 쭉 보여줬었는데, 이걸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더 수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첫 번째 해야 할 내용은 전기 전자 회로 분석이라는 이제 과목입니다. 이 학습 모듈 파트는 가장 이제 전기 장치 정비의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루어야 할 부품들, 그리고 이 부품의 명칭, 그리고 부품의 원리, 이걸 왜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기장치 회로 분석을 통해서 이제 회로도를 실제적으로 보려면 아직까지 좀 더 숙달이 필요하겠지만은, 어, 이것이 이 회로도에서 이것이 나타나는 게 뭔지 정도는 이 파트를 끝나고는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습 모듈 그리고 학습 개요 부분은 선생님이랑 좀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장치 회로 분석의 점검 진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검사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회로 장치의 정상적인 작동을 하여 전기 회로도를 이해하고, 아직까지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관련 부품을 점검 진단 그리고 교환 수리 점검,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거는 이제 점검 진단하고, 그리고 수리하고 교환하고 검사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이해한다는 것, 이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 학습 모듈의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선생님이 나눠줬던 그 택배로 잘 받으셨죠? 그 책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확인해 보시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학습 목표입니다. 전기장치 회로도를 파악하고 관련 회로도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여러분들 회로를 상태를 점검한다는 것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회로도를 파악한다는 건 아직까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전기장치 회로 분석, 전기장치 장비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거 한 번 한다고 뭐 다 되지 않습니다. 자, 회로도를 이제 진단할 수 있다. 진단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 목표는 확인하고 고장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이 정도도 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사용하여 고장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이 정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파악한다는 거,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죠? 이해한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전기 장치 정비를 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될 이제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자동차 전기장치 개요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걸 왜 제일 처음에 이제 제시를 하냐면은, 바로 여러분들한테 이 학습 모듈이 너무 친절하게 처음부터 자세하게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 학습 모듈이 만들어졌고, 산업기사 과정으로 여러분들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베이스 지식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선수학습으로
자동차 전기 장치의 개요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그 교과서를 보고 조금 이제 선생님이 필요한 부분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2학년 1학기 때 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든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합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을 선수학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엔진의 작동과 직접 관련된 전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자동차의 안전 주행을 위해서 필요한 전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동차가 굴러가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필요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요. 그렇지만 꼭 자동차가 필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당연히 배터리, 축전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기동장치, 시동을 걸어야 되잖아요. 시동 거는데 필요하고요. 점화장치, 여러분들 엔진이 빵빵빵 하고 터질 주려면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충전장치, 배터리가 우리가 뭐 전기차를 지금 사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발전기 이런 부분에서 충전장치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 자동차를 굴리는 데에 필요한 장치들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 이러한 장치들만 가지고 자동차를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조명이 좀 멋있는 것들을 사고, 그리고 안전해야죠. 에어백이 잘 터지는 것들, 그리고 부속적으로 어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린다든지, 그리고 문을 딱 열었는데 어떻게 소리가 난다든지, 도난 방지 장치 뭐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옵션이 있는 것들을 또 원하죠. 그때 사용되어지는 전기 부분을 안전주행을 위한 전기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엄청 춥고 엄청 더운 날에는 운전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난방 장치 또한 이 안전주행을 위한 전기장치 두 가지를 크게 나누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요즘엔 이런 안전주행을 위한 전기장치에 많은 것들을 회사에서는 투자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요즘에는 오토파이넷이라는 이제 그 자율주행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이제 도입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뭐 통신과 통신이 받는 5G 뭐 이런 것들, 그리고 4차 혁명과 관련된 그러한 이제 산업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많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한계가 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동차 전기 장치의 개요입니다. 개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신다면은 이 옛날 이 그림은 좀 옛날 부분입니다. 이 배전판이 있는 걸 보니까 좀 옛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교류 발전기, 그리고 이제 축전지, 그리고 시동 장치, 그리고 이제 점화 플러그, 점화 스위치,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동차가 주행을 하는데 사용되는 부분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